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상하이 화동지역 지점장 홍정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중국 물류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 철도와 항공산업이 과연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수단이 많죠. 뭐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철도와 항공도 있을 수가 있고 해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철도하고 항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약간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중국의 2019년 통계를 잡아보니까요. 중국의 2019년에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의 유동량을 다 합치니까 통계에 400억으로 잡혔습니다. 400억 명이,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다니니까요. 400억 명이 잡혔는데요. 그 중에서 약 88.5%의 인원은 대부분 자기 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약 9.1%, 그 다음에 항공이 1.6% 해서 두 개 합치니까 10.7%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0.7%가 해운, 이런 정도의 비율로 움직였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철도와 항공이냐? 여러분들, 도로라는 건요, 자동차는 도로를 한번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차를 모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자가용 운전자입니다. 트럭이 됐든 버스가 됐든 어떤 개인이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철도와 항공이라는 건요, 특히 철도는 철도를 깔아놓고 거기에 또 역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항공이라는 거는 비행기만 있으면 됩니까? 공항이라는 거대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운도 있지만 해운은 0.7%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까지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한 정부의 정책을 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책은 역시 철도와 항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중국의 철도가 발전됐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중국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주창했던 단어가 바로 이 샤오캉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오캉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에 있어서 불편은 없이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통 우리는 중국에서 샤오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교통을 볼 거고요. 그걸 위해서 중국 정부는 2004년도에 중장기 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당연히 샤오캉을 위한 국민 생활 개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커다란 이슈를 들고 온 거죠. 여기 중국 생활을 우리 뭐 예전에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좀 덜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의 고속철은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 10년 그때. 그러니까 2004년에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2009년, 10년도에 본격적으로 고속철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4년에 시작했을 때는요, 고속철이라는 단어는 쓰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 철도에 옛날에 중국 철도를 보면요, 화물열차가 다닙니다. 근데 화물열차가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0량 정도를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기관차가. 그래서 한번 화물기관차가 지나가면요, 최소한 1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차 철도가 단선으로 깔려 있었어요. 단선으로 깔려 있다 보니 화물과 여객이 혼재되니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상해에서 항주를 가는데 약 350km를 갔는데요. 한 5시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면요, 주요 간선에 여객과 화물을 분선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속철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여객 전용 철도 건설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복선화를 하고 전기화를 하고, 전기화율을 50% 이상 올린다. 그 다음에 주요 장비와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라는 게 중장기 철도망 계획의 가장 처음에 첫 단계의 단추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고속철 건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때 나왔던 게 2004년에 중국의 4종 4횡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4종 4횡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면 네모난 점선으로 있는 선이 있고요, 동그란 점선으로 나와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 네모난 점선이 바로 종선, 4개의 커다란 종선을 만들고요. 4개의 커다란 횡선을 만들겠다. 이거를 여객 전용 고속철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중국 정부가 처음 만들었던 2008년에 갱신해서 만들었던 4종 4횡 프로젝트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 시작이 됐고요. 원래 목표는 2020년까지 목표였는데요. 이 목표는 2018년에 모두 다 달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옛날 같은 기차는 오히려 타기가 어렵고 지금은 대부분 다 고속철로 아마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2015년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5차 경제개발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가요. 제13차 경제 5개년 계획의 교통 부분을 보면은 이 4종 4횡을 8종 8횡으로 늘리겠다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즉 4종 4횡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결국엔 이렇게 늘리는 거죠. 당연히 늘리겠죠. 늘려서 8개의 종선과 8개의 횡선으로 중국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을 만들겠다는 게 8종 8횡입니다. 이게 8종 8횡인데요. 8종 8횡의 지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종 4횡을 길게 늘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이런 도시 저런 도시 아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를 엮었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 저 기록을 보니까 중국 철도망이 13만 1000km가 깔려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이걸 17만 5000km까지 늘리고요. 고속철은 2018년 현재 2만 9000km가 깔려 있는 것을 향후에 3만 8000km까지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구간의 성도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죠. 성의 가장 큰 도시 성도를 지역 도시 간의 연결을 다 완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어느 정도냐. 현재 고속철은 평균 속도가 시속 170km 정도인데 이거를 250km로 상향을 하고 대도시의 인구가 많은 성도 간에는 시속을 350km까지 늘리겠다. 예를 들어서 북경이나 상해 지금 한 4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걸 3시간 내로 단축시키겠다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중국 철도의 발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항공 쪽을 넘어가서 항공을 보도록 할까요? 제가 관심 있는 또 제 전공이 그 항공이기 때문에 항공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은요, 1949년도에 중국 건국과 함께 민용 항공기라는 게 처음 시작됩니다. 민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군사용으로 쓰였다가 민용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는데 1949년에는 사실 뭐 민용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79년도에 덩샤오핑이 집권을 한 이후에 가장 큰 정책으로 개방 정책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민간 항공 부문을 군사 조직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민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거를 CAAC라고 해서 항공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civil이는 민간 아닙니까?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 CAAC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는 뭐 140여 대의 그 옛날 소련에서 들여왔던 군용기를 그 개조한 그냥 아주 구식 항공기로 해서 79개 공항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민용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쓴 첫 단계였다라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7년이 됐습니다. 87년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항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있는 항공사 중에 북경호를 중심으로 한 국제항공, 상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항공, 그 다음에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남방항공, 지금 이 세 개는 아직도 큰 항공사로 대형 항공사 남아있고요. 그 당시에는 북방에 있는 심양을 중심으로 한 북방항공, 그 다음에 산시성에 있는 서안을 중심으로 한 서북항공, 그 다음에 사천성, 스촨의 청두를 중심한 서남항공, 이렇게 해서 6개의 항공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인력을 다 독립을 하게 하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비행기 꼬리에 자사 로고를 붙이고 다니기 시작한 게 바로 1987년입니다. 물론 아직도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았지만 여하간 형식적으로는 자산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다 띄어냈던 거죠. 그리고 2002년이 되면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항공사가 거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화에 발맞춰서 중국도 6개에서 다시 3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으로 재개편을 하고요. 그 개편의 목적은 그 당시에 앞두고 있었던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그다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이런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민간 항공 구조업을 재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2004년에 저비용 항공사가 등장했다 이런 거는 하나의 항공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중국 항공사는 이건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요. 항공사가 중국에 등록된 항공사는 8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보유 대수는 약 4,000대가 조금 안 되는 비행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항공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럼 1위는 어디죠? 당연히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고속철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뭐 민영항공사의 1위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은요, 한 480개 정도의 항공사가 있고요. 항공기 대수는 9,000대 정도로 세계 당연히 1위입니다. 그럼 또 하나 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한국은 도대체 비행기가 몇 대나 될까? 항공사는 몇 개나 될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어렵습니다만 제가 조사했던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따지면요. 한국에는 대형 항공사 2개, 저비용 항공사 그 당시에 6개 이렇게 해서 뭐 대형 항공사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있을 거고요. 저비용 항공사는 6개가 있었고요. 추가로 3개가 더 허가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비행기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로는 우리나라에는 8개 항공사가 있었고요. 민용 항공기 보유 대수를 따져보니까 약 33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가서 어디서 아는 척 하실 때는 별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중국 항공사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더니 그냥 흥미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항공사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국제항공 계열, 동방항공 계열, 남방항공 계열. 비행기 대수를 보면요. 남방항공이 제일 많습니다. 한 600여 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항공은 한 500여 대, 그 다음에 국제항공이 400여 대 가지고 있는데요. 기종의 차이도 있고 대형기, 소형기 차이도 있고 해서 한데 일단 기재를 가지고 있는 대수를 보면 남방항공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많이 타고 다니셨던 뭐 국내선에 많이 이용하는 선전항공, 산동항공, 상하이항공, 샤먼항공, 스촨, 청두항공 이런 것들은 이 큰 항공사들의 지분으로 계열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대 3대 항공사가요. 항공기 대수로 보면 약 85%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크게 3개의 대형 항공사 체제로 가고 있다.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공은요. 단순히 항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항공이라는 건 반드시 공항이라는 사회 간접 자본을 반드시 보유해야지만 비행기는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항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을 한번 봤습니다. 중국 국내 공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땐 79개 공항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02년도, 아까 2002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대 항공사로 나눠졌던 그 시점에 중국은 각 공항을요, 옛날엔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거를 각 지역으로 속지화를 시켰습니다. 즉, 그 공항이 속한 성정부나 시정부에서 그 공항을 관리해라 라고 해서 속지화를 했고요. 그래서 기념비 전개 2014년에 공항이 200개를 돌파합니다. 200개를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19년 말에 베이징에 건국 70주년 하루 전인 2019년 9월 30일 날 베이징의 따신공항이 개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2019년 말 중국의 공항 개수는 237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형 공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보통 1,000만 이상을 연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합니다. 1,000만 이상의 공항은 약 39개. 그 다음에 정기편으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곳은 67개다. 이런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그럼 몇 개 공항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15개 공항인데요. 그 중에서 국제선을 운영하는 공항은 몇 개냐? 8개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시는 인천공항이 있죠. 그다음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청주공항이 있고요. 강원도에 가면 양양공안구 국제선을 띄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중국 쪽이 예전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양양이 있고 그 밑에 대구공항이 있고요. 전라도에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 제주공항 이렇게 8개가 우리나라는 국제공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이 우리 철도와 중국의 철도와 항공산업의 각각의 발전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 두 교통기관이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 간의 갈등과 협력을 했는지 다음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